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말민입니다. 저는 최은서입니다. 요즘 중간고사가 끝나고 1학년 학생분들께서는 2학년 때 공부하실 선택 과목을 수강 신청을 시작하셨을 텐데 어떤 과목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 후배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2학년 때 어떤 과목들을 배웠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2학년 사회탐구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선택자 수가 제일 많은 윤리사상부터 정치학업, 세계사, 세계시리 이렇게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4가지 과목에 대해서 각 과목들의 특징,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자 비교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사상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토론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사상은 되게 어떤 사상가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사상가 간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A, B, C의 사상가가 있을 때 서로 비판을 하는 제시문을 보고 어떤 내용이 옳고 틀렸는지 그리고 A의 관점으로 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서 마치 내 안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과목입니다. 윤리학 사상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학 사상은 크게 2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윤리사상 그리고 사회사상 이렇게 2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윤리사상 같은 경우에는 시대 순서대로 여러 사상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사상 같은 경우에는 공자나 맹자, 순자, 장자 이런 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서양사상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이제 행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또 근대 철학에서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같은 사상가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주제별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정치, 국가, 시민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각각 어떤 사상이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라던가 공화주의 이런 2가지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든지 혹은 자본주의 이런 2가지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리사상이 전개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리와 사상에 장점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수능 사회탐구 과목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와 사상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윤리와 사상을 2학년 때 공부를 해놓으면 3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거나 수능 과목으로 생활과 윤리를 응시할 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학교도 늘 2학년 사탐 선택 과목 응시자 수 중에서 윤리와 사상 과목이 응시자 수가 가장 많고 그래서 내신 등급을 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과목 특성상 깊은 이해와 많은 공부량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윤사 문제에는 제시문이 주어지는데 이 제시문이 어떤 사상가라고 해서 항상 똑같은 제시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매번 달라지는 제시문을 보고 이게 어떤 사상가의 이야기인지를 추론해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가끔 난이도가 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글을 독해해서 어떤 사상가의 관점인지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동양사상을 배울 때 가끔씩 한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한자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3학년 때 생윤을 선택할 친구들 그리고 수능 과목으로 생윤할 친구들에게 윤리와 사상을 추천하고 내신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겠다면 윤리와 사상을 추천드리지만 너무 철학적인 관점과 추상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맞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윤리와 사상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와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도움말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도움말을 보면서 어떻게 게임을 진행할지 힌트를 얻는 것처럼 정치와 법에서도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나 개념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는 과목입니다. 정치와 법은 교과서도 말 그대로 1장은 정치, 2장은 법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 정치에서는 정치 형태, 국가기관, 지방자치나 입법 절차, 선거 같은 내용을 배우고요. 법 파트에서는 형사 절차, 계약, 이혼과 입양, 상속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정치와 법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이 아닌데 이런 키워드들만 봐도 우리 실생활과 되게 밀접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런 특성 때문에 저도 정치와 법을 되게 재밌게 공부했었는데요.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정치와 법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뭐 뉴스를 들을 때도 뉴스를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뭐 이혼과 상속, 입양 같은 것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게 될 수도 있는 키워드들이어가지고 되게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 특성 자체가 일단 너무 방대한 양을 배우기도 하고 분야 자체가 좀 깊고 세밀한 부분이 있어서 외울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상세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조금 있어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진입장벽이 조금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또 법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도 추천을 드리지만 세심하고 꼼꼼하게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이 조금 버겁고 시사나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과목입니다. 네, 세계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세계 지리의 교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이 세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이 모두 세계사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먼저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윤리와 사상에서 나오는 여러 사상가들이 시대적 순서가 겹쳐서 세계사에서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치 체제나 혹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이 세계사를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리에서 배우는 여러 국가들의 위치나 지리적 어떤 특성들을 알고 있으면 어떤 세계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세계사는 이 세 과목들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사 과목의 장점은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과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탐구 과목으로 윤리와 사상과 세계사를 선택했는데요. 특히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면서 세계사가 배경 지식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것 같아요. 윤리와 사상의 윤리사상 파트 같은 경우 시대 순서대로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세계사적 흐름을 알고 나면 사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파를 공부할 때 헬레니즘 시대 때 그리스 문화가 쇠퇴하여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사상이 발전했다는 그런 배경 지식을 알고 나면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과목에 같은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 때 칼뱅이나 루터 같은 경우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들인데요. 아무래도 한 번 배우는 것보다 두 번 배우는 것이 공부에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세계사 윤사를 같이 공부할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세계사 과목의 단점은 사실 세계사뿐만 아니라 다른 뭐 한국사나 동아시아 같은 역사 과목도 통용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역사 과목은 결국에는 암기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작정하시고 어렵게 내시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꼼꼼히 봐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에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세계사를 공부하는데 살짝 어려움을 겪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이 세계사는 역사는 흐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작정 중구난방으로 모든 내용이 다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별 그리고 시대별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야기 읽듯이 좀 흐름에 따라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그리고 암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사를 선택하면 좋은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사가 역사 과목이기 때문에 역사에 좀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같이 약간 역사 관련해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 뭐 역사 교사라던가 혹은 역사 박물관의 어떤 큐레이터라든지 역사 관련 직업을 희망한다면 세계사를 선택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암기 과목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지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계지리를 재밌게 표현을 해보자면 여행과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기후 파트부터 시작해서 건조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온순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북부 아메리카 같은 각 단원별로 이루어진 그 나라의 자연 환경과 자원, 종교, 분쟁 같은 거를 배우면서 각 나라를 배우며 내가 어떤 나라를 여행 가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공부를 하면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지리 과목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지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열심히 한다면 성적을 금방 높게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집필평가 때 점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친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금방 오른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역사적, 지형적, 기후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나면 아무래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지리 과목의 단점은 암기 과목인 만큼 그만큼 암기를 전부 다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22학년도 기준으로 세계지리 시험 범위가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은 물론이고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순위 이런 것들을 완벽히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나라 이름과 위치 등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암기할 내용이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학년 통합사회 과목에서 1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그리고 7단원의 문화와 다양성을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끼셨던 분들은 세계지리도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세계지리가 이 단원들을 더 깊게 공부하는 과목이라서 똑같이 즐겁게 흥미롭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세계의 종교, 문화, 인구, 식량, 분쟁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세계지리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을 공부하시는데 사탐 하나를 꼭 하고 싶다 하시면 세계지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많이 겹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구과학과 함께 공부하면 좋은 과목이라서 같이 공부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암기의 소질이 전혀 없고 지리 과목과 맞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세계지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윤리와 사상과 정치학을 공부했었는데요. 저는 이 과목들과 되게 잘 맞아서 흥미롭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 올라와서 수능 과목과 내신 선택 과목을 고를 때에도 제 선호와 장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를 선택하는데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보면 자신이 고른 과목이 맞지가 않아서 되게 힘들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택 과목을 고르실 때 자신의 진로, 내신, 수능 같은 다양한 영역을 고려해 보시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과목을 고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선택 인원이 너무 적거나 혹은 자신이 배워본 적 없는 과목이다 하더라도 자신이 뭔가 흥미가 있고 끌리는 과목이라면 꼭 자신을 믿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꼭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잘 선택하셔서 2학년 때도 즐겁게 학교생활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